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밝힌 구급차가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1층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 친모가 아파트 15층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런 비정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잤다고. 근데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주민에게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친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또 이렇게 뭐 좀 다쳤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뭐 던진다 준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남편이 올라와 보니 애기가 없어가지고.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아침 9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고속버스가 이 버스 전용 차로에 정차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SUV 차량에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차에서 내리던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버스 승객 14명 중 3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최정아 기자님 보세요. 저 승용차 SUV가 갓길이 아니라 지금 설명으로대로라면 1차로인 버스 전용 차로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의 말이 여기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의하면 이 해당 60대 부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 차 안에서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인 남편이 정말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에 이 차를 세운 뒤 먼저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뒤따라서 이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차 중인 SUV를 버스 기사가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린 남편은요, 화를 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살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가길도 아니고요. 고속도로 1차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SUV 차량을 멈췄대요. 섰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을 안 해도 그 다음 장면이 아찔하지 않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언쟁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많이 다쳐서 현안 쪽으로 후송 중에 사망하신 거예요. 같이 서 있다가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상당히 컸겠죠. 우리가 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받아봐서 운전자가 그때 졸았는지 방어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는지. 자, 일단 이 대목에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저 때가 일단은 아침 9시 30분이니까 어두컴컴한 시간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상황에서 버스 전용 차로긴 합니다만 지금 경찰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좀 봐야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왜 앞에 갑작스럽게 정차한 SUV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저 전방에 저 차량이 멈춰 있는가를 식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가를 따져보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도. 이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버스뿐만 아니라 SUV 차량 모두의 블랙박스와 주변에 지나가던 차들의 블랙박스 모두를 조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1차적인 사고 원인은 SUV가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운전을 하던 남편이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그중에서도 버스 전용 차로에 차량을 방치해 두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밝은 시간대에 돌발적으로 그 앞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면 과연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추정컨대 1차적인 사고 유발자인 SUV 차량의 운전자 남편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까,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만약 이 차량을 방치해 둔 지점 자체가 버스가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라든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든가 버스 운전기사가 도저히 예견하고 회피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면 그때는 온전한 책임을 모두 SUV 차량 운전자인 남편이 져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경찰이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요. 그걸 떠나서 최진범 교수님, 예. 어떻게 부부싸움, 말싸움 도중에 홧김이라고 차를 중간에 세우고 자긴 내려요 또? 그러니까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될지를 판단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뭐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싸운다 하더라도 그 싸움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 가운데 빠뜨리고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싸우더라도 싸움의 정도가 있는 거지. 아니 말다툼 하다가 그것도 저렇게 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를 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다 아시잖아요. 최소 100km 이상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네. 급정거를 하더라도 만약에 물론 지금 현재는 버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네. 만약에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차가 누가 저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제동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상을 못 하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에 차가 서 있을 거라고 버스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그걸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저기 놓고 혼자만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저분은요, 싸움의 문제, 아무리 싸움에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생명의 또는 건강상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미필적 고의로라도 저 사람은 본인의 부인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분통 터지면서도 황당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식당 야외 주차장에 있던 SUV가 갑자기 식당을 향해 돌진합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차 범퍼도 떨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식당을 들이받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직원들에게 제압당합니다. 식당은 외벽까지 부서지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어머니 코앞까지 차가 오거든요. 어머니 과호흡 오셔가지고 어제 병원 실려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손님들도 계셨는데 손님들도 다림 풀려서. 사건 발생 2시간 전부터 술을 마신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0.152%. 식당 종업원인 아내와 부부 싸움을 벌인 뒤 분을 사귀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처와 다툼이 있었고 처가 일하는 그곳에 이제 찾아가 그 har을 풀지 못하고 그곳에서 술을 드시고 홧김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특수송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을 하다가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가는 두 사건.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던 50대 남편이 아내를 차에 태운 상태로 그대로 주차장 벽을 돌진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현장을 가보면 네. 차가 크게 부서진 건 물론이고요. 이 들이받은 이 아파트 주차장의 콘크리트 외벽 파편도 굉장히 많이 저 차량이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 파편들도 깨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벽이 무너진 것도 그렇습니다만 차 보세요. 차가 심하게 앞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어쩌다가 무슨 일로 싸웠기에 저런 남편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물론 부부는 뭐 아이 문제로도 아니면 뭐 애정 문제로도 싸울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돈으로 싸우죠. 근데 저는 저 상황을 볼 때 정말 금전 문제로 싸워서 저렇게까지 아내를 채운 채 또 본인도 타고 있잖아요. 저렇게 주차장 벽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정말 뭐 얼마나 큰 금액의 돈인지 모르지만 돈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났다고 하고요. 이게 영화가 아닌데 영화와 현실을 잠깐 혼동하신 건가? 믿어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100번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급발진 그런 것 때문에 들이받은 게 아니고 진짜로
자신이 고의로 가속 페달 밟은 거예요, 남편이? 일단 본인도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사고가 생기면 급발진을 일단 의심을 하고 아니면 운전 미숙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급발진일 때 이제 본인은 잘못하자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나가는 경우에는 밑에 스키드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본인이 실수해서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밑에 타이어 자국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경찰은 고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남편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정말 저렇게 차로 벽을 들이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이거는 말이 극단적 선택, 이거는 아내를 살해하는 행위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뭐 저 사고가 나자마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이 남편을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살해에 또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겁니다. 뭐 이를테면 차량이 이 벽과 추돌을 할 때 이 아내 쪽으로 저 각도를 틀어서 들이받았는지 뭐 이런 것 등등도 정밀하게 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뭐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주장해도 경찰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정밀하게 볼 겁니다. 그러네요.